2000년대 초중반에 베트남, 중국 펀드가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번 인도 시장이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일의 지영은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 큰일을 해냈는데요. 바로 인도의 통신기업 1등, 2등 모두에게 5G 통신장부 수주 계약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수주 계약만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장비 공장을 세우는 데 들인 돈이 680억 정도라고 하니 마진이 몇 배야? 네, 꽤나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인도와 5G입니다. 왜냐? 아무리 삼성전자의 5G 네트워크 사업부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주력 사업은 반도체예요. 하지만 반도체 사업 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는 많이 추울 거라고 하고 뛰어드는 경쟁 업체도 많고 시장 파이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좀 많이 못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수주를 따내자 오히려 5G 업종이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수주를 따낸 것도 아닌데 왜 얘네가 강세야? 라고 봤더니만요.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를 만들 때 거의 40%에서 60%의 부품을 국내 협력사에서 조달받는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삼성전자가 매출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의 협력사들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5G 업종 자체가 많이 하락해 있고 실적이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좀 단기간의 호재인지 너무 하락해 있어서 좀 그에 대한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인도 수주 계약을 통해서 인도가 통신 장비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꽤나 효과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일을 해낸다면 앞으로 이 계약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잇따라 5G 업종들도 그동안 실적이 많이 안 좋았지만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시장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구만 해도 14억 명이고요. 내년이면 중국의 인구보다 넘어섭니다. 비공식 중국 인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통신 인구가 11억 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5G가 좀 많이 쓰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야 이 5G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해요. 공공 와이파이도 있을 거고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이 더 5G 도입을 빨리 하고 화웨이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빨리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5G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중국과 비슷한 인구 밀도를 갖고 있는 게 또 인도예요. 한국 시장은 되게 이 5G 시장이 작잖아요. 인구도 작은데 그래서 우리 대신에 인도 시장을 잡는다면 5G 시장은 정말 큰 대열을 낚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5G 업종을 주시하되 특히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협력업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지국이 5G 업종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안테나를 좀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 좋겠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저는 특히 에이스테크가 눈이 갔는데요. 그게 눈이 갔던 이유는 이 인사, 에이스테크의 COO가 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전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에이스테크로 이제 모셔간 거죠. 지금 핫한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오는 그 송중기, 진도준 알죠?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에서 맡고 있는 직이 바로 CEO. 그런데 이 사람이 에이스테크로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연결 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배워왔던 것들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눈여겨봤고요. 하지만 역시나 재무가 아쉽다는 또 단점이 있어서요. 5G 업종 자체가 워낙 많이 지금 부서져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좀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G는 받고 인도를 왜 봐야 되냐면요. 인도가 지금 제2의 중국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2018년도부터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서 두 고래가 붙으면서 미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새우를 키우게 되었는데 바로 그 큰 새우가 인도입니다. 옆에 있던 한국 새우는 등이 터졌어요. 너무한다 진짜. 중국이 너무 커져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의 공장을 세우고 중국의 노동력을 쓸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인도로 대체한 거죠.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애플은 인도에 중국에 있던
아이폰 공장을 이전시켰고요. 그리고 거의 아이폰의 45%를 인도에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도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앞서 말한 삼성전자도 이미 삼성전자도 인도에서 갤럭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2026년도에는 베트남 비중을 줄이고 인도 비중을 높여서 거의 1억대 이상의 핸드폰을 인도에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도가 생산 인구가 적었던 것도 아니고 생산 인구가 거의 6억 명에 달해요. 6억 명이요. 그런데도 인도의 경제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내수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중국이랑 비슷해도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긴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 재정으로도 나눠져 있고 지방색이 강하고 또 관료주의로 인해 가지고 잘 협력이 안 된다고 해요. 국가적으로 정책을 내리고 이제 실행을 하고 좀 산업 구조를 바꿔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인도가 또 미국의 푸시를 받고 느낀 게 있었는지 아예 개방적인 정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든 인도에서 통신 장비에 관련된 생산 업체를 우리 인도에 세우기만 한다면 우리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삼성전자가 인도에 5G 통신 장비를 세운 거죠. 인도에서도 좀 산업 구조를 서비스, 내수업이 아니라 또 수출 중심의 제조 국가로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의 성장을 조금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그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상승하고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러면 그 세금으로 정부는 또 다른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또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확장, 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 규모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었던 이야기가 중국, 베트남 다 2000년대 초중반에 베트남, 중국 펀드가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번 인도 시장이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GDP의 12%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미국 GDP의 80%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아주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무역 갈등, 또 중국 제재로 압박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또 저임금의 또 공장들은 필요하니까 인구가 많고 중국과 환경이 비슷한 인도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고 펀드로 투자하세요라기보다는 저는 ETF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펀드를 못 믿는 게 아니라 ETF가 운용 보수가 싸서 그럽니다. 또 연금저축 펀드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 자금을 운용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원할 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TF 방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도 ETF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니프티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우리가 코스피가 있듯이 인도 지수는 니프티가 있습니다. 인도 증시 자체가 대기업 그룹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 지수 니프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인도 그룹들에게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또 시작이 되고 하면은 신흥국은 더 큰 타격을 얻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달러 인덱스가 안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흥국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의 달러를 빌려서 신흥국에 투자해서 높은 금리를 취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조성되고 나서 신흥국 펀드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할 때 미국은 일본을 선택했고요. 일본이 크자 플라자 합의로 날려버렸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을 하자 중국을 이용해서 저임금을 이용해서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턱밑까지 찾아오자 이제 중국을 쳐버리려고 무역 갈등을 시전하고 인도라는 대체제를 찾은 거예요. 인도는 중국과 다른 점이 분명 존재를 하지만 인구, 그리고 인구 밀도, 그다음에 많은 또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지나친 소음이나 아니면은 좀 파장이 일어날 경우는 그 투자를 지양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시선을 돌릴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투자를 할수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의를 하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